자, 그럼 얼굴 사용 설명서 7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보시죠. 우리의 얼굴은 신체의 다른 어떤 곳보다 의사소통을 주로 담당합니다. 직접 보세요. 얼굴에는 공리적인 기능인 씹기를 위해서는 4개의 근육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20개가 넘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하나의 신경이 이 근육을 조절하죠. 여기서부터 저희의 여행을 시작해 볼 거예요. 안면신경은 두개골에 있는 많은 뇌신경들 중 하나입니다. 이 신경은 머리와 신체의 다른 근육에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안면신경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얼굴 근육을 올바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만약 이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얼굴의 일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웃을 때 입술의 반만 올라가고 나머지 반은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씹는 근육은 또 다른 신경인 3차 신경이 조절합니다. 이 신경은 여러분이 뭔가를 씹을 때 도움을 주는 4개의 근육의 신호를 보내요. 음식을 씹고 또한 얼굴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죠. 3차 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마치 치과를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피부는 저리고 제대로 씹을 수 없을 거예요. 근육 자체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근육이 턱에만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를 악물고 관자놀이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피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측두근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머리 옆 거의 뒤쪽까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씹기는 턱선 너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 측두근과 연결된 근육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작은 근육입니다. 바로 등골근이에요. 길이가 1.5cm도 안 되는데요. 진동을 소리로 바꿔주는 귀 중간의 작은 뼈, 등골을 지탱해주는 근육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은 교근입니다. 여러분의 아래턱을 올리고 씹거나 씹을 때 무는 힘을 담당하죠. 오직 포유류에게만 교근이 있습니다. 식물을 먹는 동물들은 가장 강한 교근을 가지고 있어요. 이빨을 악 물었을 때 이 근육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근육은 정말 강해서 손가락을 뒤로 쉽게 밀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근육은 발음하기가 까다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앞에 두 근육과 달리 이 근육은 손가락으로 쉽게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육 덕분에 우리는 단지 위아래가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턱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곡물을 빻는 방앗간처럼 음식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부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모든 근육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만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구 근육은 눈꺼풀을 움직여서 눈을 깜빡이게 해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이 근육은 또한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빠른 근육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지죠. 3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 깜빡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니 눈 깜빡임에 집중하게 되셨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집중을 하면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비강근과 입둘레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코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근육들은 작고 상근과 하근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상근은 코 옆면과 윗입술을 들어올려 여러분이 소리를 칠 수 있게 해주고 위협 속에서 이를 살짝 가려줍니다. 하근은 코를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동물에게 대부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코는 개나 고양이의 코처럼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코를 아래로 당겨서 긁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눈썹 바로 밑에는 3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눈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게 해줍니다. 미간 사이의 주름이 깊을수록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근육들 덕분에 놀라운 상황에서 눈썹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릴 때 사용하는 근육보다 약간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른 감정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한 눈썹을 올릴 수 있는 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는 겨우 20에서 40%의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더 드문 케이스로 몇몇 사람들은 왼쪽 눈썹과 오른쪽 눈썹을 따로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근육을 너무 높게 올리면 귀의 근육까지 결합되어 귀를 약간 뒤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통제를 잘한다면 귀를 따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귀를 따로 움직일 수 있기도 해요. 지금 해보셨죠? 두피가 동시에 움직인다고 느끼셨나요?
두피는 바로 그렇게 움직인답니다. 다른 많은 근육들처럼 귀 근육은 다른 근육에 붙어 있고 움직일 때 다른 근육을 잡아당깁니다. 때문에 눈썹을 움직일 때 귀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입에는 두 쌍의 근육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가운데에, 다른 하나는 모퉁이에 있죠. 이 근육은 입술을 쭉 당겨서 우리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귀여운 강아지를 볼 때처럼 말이에요. 경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입꼬리를 아래로 당길 수 있게 하는 근육은 내림근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이죠? 그리고 만약 입술을 오므리고 싶다면 다른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턱끝 근육이라는 근육이 한 쌍 있는데 이 근육은 아래 입술을 따로 떼어낼 때 사용합니다. 접시처럼요. 볼을 씹어본 적 있으신가요? 물린 적 있어요? 그건 혀근이 여러분의 보호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근육은 교근과 함께 움직이며 입에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깨물지 않고 씹게 도와주는 근육입니다. 자, 여러분은 혀도 근육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혀는 8개의 서로 다른 근육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근육들은 평생 동안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처럼 트럼펫 연주자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항상 혀의 다양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근육은 지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전까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혀는 사실 입 안에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입천장을 향해 위로 눌려지고 있을 거예요. 자, 혀는 충분히 내둘렀으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근육은 혈액이 돌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을 텐데요. 얼굴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고 작은 혈관은 얼굴을 건강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느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혈류량이 너무 적으면 얼굴이 먼저 창백해지고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반대로 분홍빛이 도는 볼은 건강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인간적인 얼굴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얼굴을 붉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동물도 얼굴은 붉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당황할 때 뺨의 혈관과 못의 혈관으로 피가 흐르게 되고 그렇게 피부가 붉어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 현상은 순전히 사회적인 현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창피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턱이에요. 다른 모든 동물은 목 쪽으로 곧장 돌아가는 하악골이 있는데 인간은 이빨 아래에 뚜렷한 뼈 돌출부가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뼈의 목적 또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거울, 바로 눈입니다. 눈꺼풀을 제외하고 신체의 거의 다른 부위보다 더 빠르게 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한 번에 서로 다른 방향을 볼 수 없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뇌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팔을 앞으로 내밀고 한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이제 손이 코끝에 닿기 전까지 아주 가까이에 천천히 손가락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세요. 만약 눈으로 손가락을 따라갔다면 눈은 지금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교차될 거예요. 해부학의 마법이죠.